자, 그래서 뭐 일단 기후, 뭐 어떤 지역에서 30년 이상 오랜 시간 걸쳐 나타나는 종합 상태고요. 이제 기후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냐? 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뭐 이런 것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인간 활동 뭐 그런 게 있어. 자,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변화하기도 하지만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요인은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구 내적으로는 그냥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지구 외적 요인은 가령 이런 느낌인 거지. 천문학적 요인인 거지. 그래서 아래 써있다 사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서 지구 외적 요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 왜냐면 겁나 어렵기 때문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하고요.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1번 그래서 세차운동 세 가지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1번 세차운동은 자전축 경사방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자전축 경사방향 변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약 26,000년 정도를 주기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팽이 돌 때 우리 팽이가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팽이가 이렇게 팽이가 잘 돌다가 팽이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돼? 팽이가 이렇게 돌지 않나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게 무슨냐면 팽이는 요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잖아. 그 회전하는 축 자체가 회전하는 운동을 세차 운동이에요. 뭔 말인지 알지? 팽이 굴려보면 처음 쌩쌩하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이렇게 돌면서 회전하지, 그치? 뭔지 알지? 그래서 지구 자전축 자체가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축의 세차 운동, 지구 자전축이 약 26,000년을 주기로 지구 자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지구 자전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돈다 하냐면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하거든. 지구 자전은 서에서 동, 공전도 서에서 동, 뭐가 됐든 다 서에서 동이야. 근데 그 반대 방향, 동에서 서로 돕니다. 반대라는 거 기억하면 좋아. 그래서 약 13,000년마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계절이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근일점과 원일점이 뭔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밑에 한번 봐보면 자, 지구 공전 궤도는 원이 아니에요. 타원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원의 중심에 있지 않고 이 타원의 뭐라 해야 되나 한쪽에 좀 가까이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이 타원이 태양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게 되는데, 근데 태양의 그 중에서도 좀 가까운 쪽이 있겠죠. 여기를 근일점. 그래서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상황이 근일점이고, 그 다음에 원일점은 태양에서 제일 먼 거야. 그래서 근자 원자 들어봤죠? 근거리 원거리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근 가깝다, 원은 멀다. 그래서 이 경사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자 옆에다 써놓자. 현재 이거 써놔. 이거 그대로 써놔야 되거든. 그대로 써놔. 북반구 그대로 써놔라 했다 분명히. 근일점 겨울이라는 말을 외워주세요. 이게 지금이야. 근데 13,000년 지나면 현재랑 반대가 된대요. 그럼 현재는 북반구 근일점에서 여름이 될 거. 겨울이 되고 13,000년 전이나 13,000년 후면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될 겁니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타원 모양이 있는데 이 타원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친다면 태양에 가장 가까운 점이 있고 태양에 가장 먼 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 태양이 가까우면 여름이에요? 여름은 언제 여름이야? 아니야. 태양에 가깝다 여름이 아니야. 현재 북반구는 태양에 가까운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언제 여름이냐면 태양이 그러니까 그럼 이거 물어볼게. 자, 우리는 지금 북반구 1월이면 겨울이잖아요. 남반구는 겨울이야 여름이야? 여름이에요 여름. 왜 그런 거냐면 자, 태양이 우리 뭐 이쪽에 있다 칩시다. 자, 태양은 겁나 커요.
지구 지름의 약 100배 정도 커요. 그러니까 겁나 커. 부피는 한 100만 배 커요. 자, 태양을 보면 우리 지구의 자전축은 지구가 자전하는 축은 이렇게 90도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랑 나란하지 않아. 그러니까 휘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전축이 얘가 23.5도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극이랑 북극이 사실 뭐 하는 데냐면 이 자전축과 남반구가 만나는 점이 남극이에요. 그다음에 자전축과 북반구가 만나는 점이 북극이거든. 자,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 보면 자,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낮이겠죠. 그쵸? 태양빛이 자, 여기 이렇게 닿을 것 같아.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내가 설명 좀 하려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태양빛이 어디 닿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태양빛이 닿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닿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태양빛이 태양 바라보는 쪽에서 닿고 있어. 이해됐어?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북반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닿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북반구는 태양이 닿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반구야 지금. 남반구는 어디만 닿아? 남반구는 여기만 닿아요. 자, 북반구가 태양 많이 받는 것 같아? 남반구가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 북반구 많이 받아요. 그쵸? 그래서 북반구의 북극점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어떨까? 북반구의 북극점이 태양을 안 바라보고 있는 이 상태인 거지. 현재는 태양이 오른쪽에 있다면 북극점이 태양을 안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됩니다. 여름과 겨울을 나눠. 그래서 북극점이 그러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북극 쪽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름인 거예요. 그래서 북극에는 여름에 해가 아예 안 져. 반대로 겨울엔 해가 아예 안 떠. 백야라고 하죠. 여름에 해가 아예 안 져. 그렇다고 따뜻한 건 아닌데 왜냐면 비스듬하게 뜨기 때문에. 근데 여름에는 북극권 넘어가면 해가 아예 안 져요. 반대로 겨울엔 해가 아예 안 떠. 그래서 해가 북반구가 여름일 때 북극점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북반구에는 해가 오래 뜨겠네? 그럼 따뜻할 거 아니야, 여름이고. 그 다음에 남반구는 해가 오래 안 뜰 거 아니야. 그럼 겨울인 거예요. 뭐만 대충 이해됐어요? 그 상황인 거다. 자, 근데 이 자전축의 경사방에 어떻게 된다?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는 거야. 그래서 26,000년마다 한 바퀴 돌기 때문에 13,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이랑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13,000년 전에는 지금이랑 어땠을까? 반대인 거야. 오케이? 요런 느낌. 자,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세차운동과 계절 변화 현재 어떻게 된다고? 현재 북반구는 언제? 근일점에서 뭐라고? 겨울입니다.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면 그럼 현재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뭐예요? 근일점에서 여름이에요. 자, 그러면 근일점에서 겨울인 거랑 근일점에서 여름인 거랑 한번 느낌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겨울은 북반구의 북극점이 태양을 안 보고 있고 남반구의 남극점이 태양 보고 있으면 북반구 겨울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겨울인데 추운데 태양에 가까운 거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자, 나 추운데 태양이랑 가까워. 우리 난로가 있는데 난로에 가까울수록 따뜻하지, 그치? 그럼 태양에 가까우면 따뜻하겠네? 자, 겨울이야. 태양에 제일 가까운 상황이야. 따뜻하겠지? 근데 남반구는 태양에 제일 가까운 이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름이에요. 근데 여름인데 태양에 제일 가깝다는 건 무슨 의미야? 여름이라 지금 더워. 근데 태양에 가깝다는 건 무슨 의미야? 원래 더운데 더 덥다는 얘기죠.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됐어?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뭐냐면 원일점에서 여름입니다. 현재 북반구는 어떤 특징이냐면 원일점에서 여름. 여름일 때 태양에서 제일 멀어. 그러니까 여름이라 더운데 태양에서부터 멀어. 그러면 원래 더웠어야 되는 것보다 좀 덜 더운 게 이거라는 거야, 북반구는. 그 다음에 겨울은 어때?
겨울인데 근일점이지. 원래 추워야 되는데 태양에 조금 가까워가지고 덜 춥다는 거야. 그럼 북반구는 어떤 거야? 현재 좋은 거야. 현재 연교차가 작다. 옆에 현재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남반구는 어떻냐? 남반구는 원일점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북반구랑 남반구랑 지금 입장이 지금 반대야. 현재는 북반구 근일점 겨울이고 원일점 여름인데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야. 여름인데 제일 가까워. 여름인데 뜨거워. 근데 겨울인데 제일 멀어. 원래 겨울보다 태양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더 추운 거야. 그래서 얘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여름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된다? 여름에 더 뜨겁고 겨울이 더 추운 거야. 그럼 얘는 연교차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연교차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반구가 꿀 빠는 상황이야.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이기 때문에 현재는 좋은 거야. 근데 13,000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근일점이 여기인데 북반구가 근일점에서 태양 안 보고 있거든. 북극점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가 지금 근일점인데 현재 북극점이 태양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남극점은 태양 보고 있잖아. 그러면 근일점에서 남반구가 여름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경사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근일점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태양을 보는 여름이 됩니다. 안 좋네. 큰일 났지, 그치? 그래서 13,000년, 뭐 여러분 살지 않겠지만 13,000년이 지나면 북반구 연교차는 커지고 남반구 연교차는 작아집니다. 포인트. 그래서 13,000년 지나면 지금이랑 입장이 반대가 된다. 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가지만 더. 6,500년 이럴 수도 있어. 26,000년 주기잖아요. 13,000년이면 절반이야. 근데 6,500년이면 그 절반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심플하게 그릴게.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자, 6,500년 생각 한번 해보자. 6,500년. 자,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북극점이라고 칠게. 북극점이 어떻게 돼요? 현재 원일점에서 태양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 태양 반대 바라보고 있어. 이해됐어? 근데 이게 어떻게 돈다고? 이게 지구 자전 방향, 그 다음에 지구 공전도 서해에서 동이거든요. 지구 자전도 서해에서 동이고 공전 서해에서 동이야. 그러니까 우리 봐봐, 여러분 이렇게 도는 게 서해에서 동이거든. 근데 6,5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6,500년 후면 얘가 요 상태에서 어떻게 돌아? 요렇게 돌아 있거든. 이렇게 6,500년 후. 그래서 요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태양을 반대로 보고 있고 북반구가 북극점이 요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을 똑바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야? 여름이고요. 그다음에 지구 공전 어떻게 이렇게 돌잖아. 여기가 겨울이고. 그래서 원일점에서 가을이 되고 근일점에서 봄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이런 문제 내가 이거는 지금 말고 6,500년 문제는 나중에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에 이 진도 한번 다 빼고 그때부터는 문제 같이 계속 풀 거거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13,000년은 그냥 지금이랑 심플하게 반대야. 현재 뭐야? 현재 북반구 근일점 겨울이야. 남반구 반대겠지? 근데 13,000년 지나면 지금이랑 반대가 돼. 현재는 북반구 근일점 겨울인데 13,000년 지나면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돼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커지는 거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6,500년 어떻게 하냐?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6,500년 문제가 나왔어. 내가 작년에 나온 데는 수원고가 나왔어. 내가 알기로.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다.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둡시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경사각 자체가 변할 수 있어요. 경사각 자체가 변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왼쪽 위에 남중고도라는 말을 한번 말해주세요. 이게 중요하냐면 뭐 말하냐면 남쪽 하늘 중간 고도예요. 남쪽 하늘 중간에 떠 있는. 근데 해는 어디서 뜨지? 동에서 떠 서로 지잖아. 그래서 동쪽 우리 남쪽 하늘 바라보면
남쪽 하늘 바라봤을 때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 서쪽이에요. 그래서 동에서 떠서 서로 져요 이렇게. 그래서 해가 제일 높게 떠 있을 때는 남쪽 하늘 떠 있고 우리는 이제 12시에 정오에 해가 제일 높게 떠 있어. 그래서 해가 제일 높게 써 있어서 남중 고도가 높아서 태양빛이 뜨겁게 들어와요. 남중 고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 태양빛이 덜 뜨겁게 들어와. 그래서 이때 자전축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남중 고도가 높아 아주 머리 꼭대기 위에서 들어와.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남중 고도가 낮아. 그러면 이제 비스듬히 들어오기 때문에 한낮에도 별로 안 뜨거운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남중 고도는 남쪽 하늘 중간에 떠 있을 때 고도고요. 제일 높이 뜬 고도가 남중 고도고요. 여름철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 겨울철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각의 변화예요.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 기울어 있는데 이게 21.5에서 24.5 사이를 해서 돌고요. 4만 1000년을 기준으로 4만 1000년을 주기로 돌아요. 근데 요 핵심은 요거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남북 공통입니다. 남북반구 공통.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태양의 남중 고도 차이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되게 높이 뜨고 겨울엔 되게 낮게 뜨는 거야. 기울기가 크면.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0이라고 쳐봐. 자전축 기울기가 0도는 없어요. 0도라고 쳤을 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계절의 차이가 있어 없어? 매일 똑같은 날씨인 거야. 위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가 90도 떠 있다 쳐봐. 만약에 자전축 기울기가 90도로 돌아 있어요. 여기가 북극이야. 그럼 북극은 태양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아예 안 지는 거야. 언제 동안? 여름 동안. 하루 동안 안 지는 게 아니라 여름 동안 아예 안 지는 거야. 그리고 여름 동안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북극이 제일 뜨겁겠지. 근데 반대로 남극은 어떨까? 여름 동안 해가 한 번도 안 뜨는 거야. 그냥. 근데 반대로 6개월 지나면 6개월 단위로 여름 겨울이 반대로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요 각도, 이 기울기가 90도가 되면 여름과 겨울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가 0도가 되면 여름, 가을, 겨울이 아예 없고 동일한 날씨가 1년 내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어떻다? 연교차가 그냥 작아진다.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그냥 커진다. 요거는 좀 단순해요. 몇 년 주기? 4만 1000년 주기. 현재는 얼마? 현재 23.5. 요거는 외워둡시다. 21.5에서 24.5 사이만 왔다 갔다 하고요. 4만 1000년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자전축 경사각 기울기 자체가 커지면 남반구든 북반구든 연교차는 커집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작아지면 남반구든 북반구든 연교차는 작아진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커질 때 연교차가 그냥 커진다. 기울기가 작아질 때 연교차가 그냥 작아지고요. 현재 몇 도? 23.5도. 주기는 4만 1000년. 제일 작을 때 21.5도, 제일 클 때 24.5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얘 이심률이에요. 이심률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타원의 초점이 떨어져 있는 비율. 그러니까 납작한 정도야. 납작한 정도. 여러분 기하 선택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안 하나? 상관없나? 안 중요해. 그냥 이심률 0이면 0. 얘는 그냥 1이야. 이심률이 커지잖아? 그냥 타원이 찌그러지는 거야. 이심률이 증가하면 타원이 찌그러져요. 근데 이때 이심률이 커질 때 옆에다가 써놓을게. 여기 있다. 여기 밑에 있어도 그냥 이거만 딱 표현해주자. 이심률이 클 때 원일점 이거 하지 말자. 위에다 그냥 심플하게 쓸게. 이심률이 크면 원일점 멀어짐. 그 다음에 근일점 가까워짐. 이심률이 작아질 때 그럼 원에 가까워지는 거야. 얘는 원일점이 어떻게 된다? 가까워짐.
그다음에 근일점은 멀어짐. 근데 이 위에는 무슨 말이냐면 경사 방향이 정해져 있을 때요. 현재 북반구 근일점 뭐예요? 현재 북반구 근일점 뭐예요? 겨울이지, 그치? 만약에 이 상태에서 20율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북반구는 근일점 겨울이야. 근일점 어떻게 될까? 더 가까워지겠지, 그치? 겨울인데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북반구는 어때? 북반구는 어때? 북반구 20율이 커지면 근일점 겨울에서 어떻게 돼? 겨울이 근일점이 더 가까워지지. 추운데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북반구 원일점 여름인데 원일점 더 멀어진다 했지. 여름이라 뜨거운데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시원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북반구 연교차가 뭐한다? 감소합니다. 북반구 연교차 감소. 근데 그냥 이거 남반구 입장에서 볼래? 남반구 20율이 커질 때 남반구는 어떻게 돼? 남반구 원일점 뭐야? 겨울이거든. 근데 원일점 멀어진 다음에 그럼 겨울 추워짐이지. 그다음에 남반구 근일점 뭐야? 여름인데 근일점 여름이 어떻게 돼요? 더워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 자 밑에 20율 이거는 북이랑 남이 반대가 됩니다. 북, 남반구 반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북반구한테 좋은데 싶으면 남반구한테는 안 좋은 거야. 20율이 커지는 게 현재 북반구한테는 20율이 커지면 연교차 작아집니다. 남반구는 연교차 커져요. 오케이? 현재 북반구한테는 20율이 커지면 연교차가 작아지고요. 남반구는 연교차 커집니다. 20율이 작아지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진다.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가 반대예요. 그래서 20율이 커질 때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북반구 연교차가 작아지고 남반구 연교차가 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반구랑 북반구랑 이 세차 운동, 자전축 경사 방향 또 북반구 남반구 반대고요. 그 다음에 20율도 북반구 남반구 반대야. 근데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북반구 남반구 공통으로 연교차가 커집니다. 그다음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지면 북반구 남반구 공통으로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야. 멘탈 나가지? 헷갈리지? 헷갈린다니까. 이거 문제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요 부분은 여러분 문제 연습을 잘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렇다. 그래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세 가지 지구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 세 가지를 봤고요. 그다음 밑에 태양 활동의 변화 요것만 흑점수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될까? 평균 기온이 상승해요. 근데 태양 활동은 흑점이 많으면 활발하고요. 흑점수가 많을 때 활발하고 활발하지 않은 시기엔 흑점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태양의 흑점이 거의 없었던 때에는 태양이 되게 약하게 활동하던 때, 그래서 지구가 추웠던 때, 소빙하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태양의 흑점이 많은 타이밍에는 지구 기온이 평균 기온이 높아집니다. 얘는 몇 년 주기? 약 11년을 주기로 변화한다. 11년마다 커졌다 적어졌다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지구 내적 요인이 있는데요. 지표면의 상태가 변화해서 어떤 게 특징이 있냐면 반사율이 변화하면 근데 반사율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반사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흡수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그럼 반사를 많이 하게 되면 태양 에너지를 조금 흡수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될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빙하가 녹으면 요거만 포인트 해놓자. 빙하가 녹으면 반사율이 감소해요. 그래서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하니까 기온이 또 뭐한다? 상승합니다. 상승한다. 숲에 나무를 베어 농경지를 만들면 반사율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나무 이런 애들이 있으면 광합성을 하니까 빛을 흡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때
나무, 숲 이런 것들을 베면 반사율이 증가하게 돼요.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대기의 투과율. 그래서 화산재가 분출되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화산재, 공기 중으로 화산재, 작은 미세한 가루, 고체 가루인데 화산재가 떠 있을 때는 공기가 빛이 통과를 잘 못하고 반사가 많이 돼요. 태양빛이 반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 추워집니다. 그래서 화산이 터지고 나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는 밑에 있는 요 피나투보 화산, 요거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 분출을 하게 됐을 때 얘네들 화산이 분출하면 공기의 투과율, 통과시키는 정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온이 갑자기 확 낮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1년도 이때 요때 분출을 하는데 분출하고 나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갑자기 낮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륙 분포 변화, 이때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폐쇄물의 변화, 온실 기체가 많아지면 뭐 특히 이산화탄소죠. 평균 기온이 높아집니다.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산화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죠.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에어로졸이라는 특이한 놈이 있는데 얘는 왜 특이하냐면 이거 안 좋은 놈 같아. 그치? 안 좋은 놈이거든? 근데 얘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얘는 지구 평균 기온을 뭐 한다? 오히려 낮춥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켜줘요. 그러니까 구름의 양을 증가시키거든. 구름이 잘 만들어지면서, 구름은 투명한 색깔은 아니잖아.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이 반사가 잘 돼가지고 구름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의 반사율이 증가시키면서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좋은 건 아닌데 오히려 기온이 얘 때문에, 에어로졸 때문에 낮아진다는 거 좀 특이하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에어로졸 들어왔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 지금 뭐 할 거냐면 여기 밑에 비법 특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지구 외적 요인 몇 가지? 3가지. 너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자, 남반구랑 북반구랑 공통으로 가는 거 뭐라 그랬어요? 자, 세차운동이 있고 자전축 기울기가 있고 이심률 변화가 있어요. 남반구랑 북반구랑 공통으로 간단했던 거 뭐가 있었어? 자전축 기울기. 그래서 자전축 기울기가 증가하면 연교차가 그냥 증가하고요. 자전축 기울기가 감소하면 연교차가 그냥 감소합니다. 이건 되게 심플하다. 그래서 얘는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동일하다. 이거 매우 꿀인 점이죠. 이거 편해, 개꿀이야. 근데 세차운동이랑 이심률은 북반구, 남반구가 달라진다는 거를 포인트를 봐야 돼요. 매우 짜증나는 거지. 여기에 6,500년이 안 나오는데 뭐 예전에 뭐 족보들 보면, 기출문제들 보면 6,500년 있었다.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요. 우리 아까 설명했던 거 그냥 다시 한번 곱씹어봐도 괜찮을 수 있고. 그래서 위에 세차운동 보겠습니다. 자, 세차운동 현재 뭐라고? 현재 뭐? 북반구 뭐? 근일점 뭐? 무슨 겨울이에요. 현재는 북반구가 근일점에서 겨울이다. 이거 현재 상태 안 외우면 못 풀어. 현재 상태를 외우지 않으면 못 풉니다. 현재 북반구 근일점 겨울. 자, 겨울일 때 어떻게 되냐? 북극점이 태양을 안 보고 있어. 태양 반대편 보고 있잖아. 그럼 겨울인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근데 근일점에서 겨울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겨울인데 태양에 가까운 겨울, 따뜻한 겨울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여름입니다. 북반구. 그러면 여름인데 태양에서 멀어서 시원한 여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북반구는 13,000년이 지나면 기온의 연교차가 커집니다. 현재 작아요. 현재 연교차가 작아요. 누구보다? 남반구보다. 남반구는 현재 연교차가 큽니다. 왜? 겨울에서 뭐야? 원일점. 여름에서 근일점이야. 여름인데 태양에 가까우니까 더 뜨거운 거고,
겨울인데 태양이 멀기 때문에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남반구는 현재 연교차가 큰 겁니다. 근데 13,000년 지나면 북반구 남반구 입장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0률은 뭐냐? 20률은 찌그러진 정도예요. 그래서 20률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했지? 20률이 커지면 20률 증가하면 20률 증가 근일점이 어떻게 돼요? 멀어져 가까워져? 자, 이 원궤도고 타원궤도예요. 그치? 원궤도에서 타원으로 근일점이 그러니까 20률이 증가하면 근일점 어떻게 됐어? 가까워졌고 그만큼 원일점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근일점 가까워짐 원일점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북반구 원궤도에서 타원궤도로 20률이 증가할 때 북반구 현재 근일점 뭐예요? 겨울이잖아. 그래서 북반구 현재 이거 현재 기준인 것 같아. 이거 현재 겨울이 근일점이고 그다음 여름이 원일점이죠. 그다음 남반구 현재 겨울이 원일점이고 그다음에 여름이 근일점이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근일점일 때 겨울인데 20률이 커지면 겨울의 온도가 높아져요. 그다음에 원일점에서 여름인데 멀어져요. 그러면 여름의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연교차가 감소하는 거고요. 남반구는 그 반대로 연교차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률이 증가했을 때 북반구는 어떻다?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근데 남반구는 커져요. 근데 20률이 감소했을 때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고요. 남반구는 작아집니다. 서로 여기 입장이 반대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북반구랑 남반구랑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언제예요?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둘 다 커지고요.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연교차가 둘 다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 자전축 경사 방향이 13,000년이 지나서 지금이랑 반대가 됐어. 북반구의 연교차는 커져요, 작아져요? 북반구는 현재 근일점 겨울, 원일점 여름.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합니다. 현재는 연교차가 작은데 13,000년 지나면 연교차가 커지는 거지. 남반구는요. 현재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이라서 현재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13,000년 지나면 북반구, 남반구 반대로 바뀌어서 남반구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한 페이지 매우 중요하니까 좀 많이 숙지해두면 좋을 것 같아.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뭐? 겨울. 이거가 기억되면 다 그냥 생각해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유 많다. 자, 쓸데없는 건 빠르게 패스할 거야. 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온실효과라는 게 있어요. 온실효과가 뭐냐면 밑에 천천히 얘기해보자. 온실기체 때문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얘는 복사평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 복사에너지와 지구 복사에너지의 양이 같다. 여기 복사평형이에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는 양. 복사라는 게 이게 그냥 빛 에너지야, 빛. 그래서 태양빛을 흡수하고 그만큼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게 복사평형이에요.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한 양과 지구 복사에너지를 방출한 양이 같다는 얘기예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양만큼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면 복사평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 하잖아. 그치?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실은 복사평형이 아닌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복사평형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어떤 특징이냐? 주로 가시광선이에요.
근데 파장이 짧은, 파장이 긴 이런 거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자,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크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크다란 얘기고, 빛의 파장이 길다, 에너지가 작다란 얘기예요. 알아두면 좋다. 이거 나중에 지구과학 그 후반부에 우주 파트 내용 설명하려면 어차피 또 해야 돼가지고 미리 해놓을게. 자, 빛의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요. 빛의 파장이 길다, 에너지가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태양이 뜨거워, 지구가 뜨거워? 태양이 뜨겁지. 그럼 태양 에너지가 더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한자로 볼 수 있는, 가능하다, 볼 수 있는 광선이에요. 빛인데 빨주노초파나 뭐 색깔이 있는 그 빛들이에요. 그래서 가시광선이고, 적외선 이거 뭐냐? 빨강의 바깥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번 저거만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빨주노초파남보, 그거야 무지개. 그래서 빨강을 한자로 적색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빨강의 바깥쪽에 있는 빛을 적외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보라색, 한자로 자색 고구마 이런 거 들어봤지? 자주색에서 자외선이라고 하고, 요 사이의 애들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애들은 가시광선이야. 그래서 자외선 이쪽이 에너지가 센 쪽이야. 그다음에 적외선 쪽은 반대로 에너지가 좀 작은 쪽이겠고, 파장은 누가 길어? 적외선 쪽이 파장이 깁니다. 태양 에너지에는 뭐 자외선도 있고요,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로 가시광선 형태고요. 그래서 지구 대기를 잘 통과하는데,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구의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얘를 잡아먹어. 그래서 온실기체의 특징, 오른쪽에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냐, 모든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먹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친구들이 적외선을 잘 먹어. 적외선 빛을 받으면 흡수해. 내가 먹을래. 이러면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에너지가 커. 그래서 지구 대기를 그냥 무시하고 쌩까고 그냥 갈 수가 있어.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가다가 온실기체 이런 애들한테 잡혀, 이렇게. 잡혀, 이렇게. 그래서 잘 못 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온실효과가 무슨 말이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통과시켜, 이렇게 쑥 통과시키고,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 건 오케이 하고 문을 열어주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려고 하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는 양이 많을까, 나가는 양이 많을까? 들어오는 양이 많고 나가는 양이 바로 못 나가니까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했다가 일부를 재복사합니다. 이런 거야. 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달처럼 지구랑 달이랑 태양에서 거리는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되냐? 들어왔다가 스응 하고 나가는 거야. 대기가 없으면. 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태양 에너지는 그냥 들어와. 왜? 에너지가 세다 했어. 강해.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갈 때, 지표면에서 나갈 때 어떻게 되냐? 못 나가 하고 흡수를 일부 당해요. 그러니까 일부 통과를 하지만 일부 못 나가. 그래서 다시 흡수돼가지고 이 대기가 다시 내뿜는 거야. 지표면으로 다시 내뿜고, 그게 다시 나가는데 못 나가. 잡고, 내뿜고 잡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 때문에 지구 바깥으로 잘 못 나가고 되게 느리게 나가게 되는 거야. 천천히. 그래서 예전에 뭐 보일러 막 이런 거 광고 중에서 뭐 2번 태운다, 4번 태운다 이런 말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물이 한 번 우리 방을 지나갔다 나가면 그냥 한 번만 난방이 될 거잖아. 뜨거운 물이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려는데 못 나가고 또 들어와. 그다음 나가려는데 못 나가고 또 들어와. 이러니까 얘가 따뜻한 물이 우리 집 안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우리 집이 더 오래 따뜻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기가 없을 때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냥 나가, 그냥 쉽게
표 하고 나가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 대기가 있으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온실기체에 의해서 흡수됐다가 다시 지구로 재복사, 다시 흡수됐다가 재복사, 요걸 반복해지면서 일부를 지표로 재복사해서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친구들을 온실기체라고 해요. 그래서 수증기, 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이산화탄소, 그다음 메테인, 산화 이질소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들어보겠지. 근데 자연적인 온실효과는 지구 평균 기온을 약 15도 정도로 적당하게 만들어줘서 그냥 딱 적당해. 그게 온실효과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안 좋은 거냐? 지구온난화가 안 좋은 거지. 그치? 그래서 어찌됐든 온실효과가 있을 때 약 15도로 적당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이때 밑에 열수지와 온실효과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복사평형이거든요. 그래서 각 영역에서 복사평형, 흡수하는 량, 흡수량과 방출량을 다 더해보면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표는 145만큼을 흡수하고 나니까 방출을 145만큼 방출하고요. 대기도 156 흡수하면 156 방출하고 지구 전체에서는 70을 흡수하면 70을 방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면 좋은 거, 지구의 반사율이 약 30% 되는 거. 태양 에너지 100% 들어오면 30%는 그냥 바로 나가요. 대기 중에서, 공기 중에서 반사돼서 나가고 지표면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게 약 30%. 그래서 70%를 흡수하고 그거를 지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때 각 영역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이거 뭐냐? 온실효과가 갑자기 강화돼. 그래서 왜?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해요. 주로 어떤 놈? 이산화탄소 이런 놈이 증가하게 되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애들이 많아졌어. 온실기체가 많아졌어. 그러면은 온도가 더 높은 온도가 되는 거죠. 지구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뭐 그러합니다. 이 정도. 다음. 그래서 이때 지구 연평균 기온 변화랑 온실기체 농도 변화를 보니까 지구 1880년부터 2000 몇 년까지 재봤는데 온도가 기온 편차 뭐라 했어? 편차. 지금 빼기 평균이라 했지. 그치? 지금에서 평균을 빼고 평균값이 여우값이거든. 지금에서 평균을 빼니까 어떻게 됐어? 점차 뭐한다? 증가한다. 평균 온도가 지구 온도가 한 1도가량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도 이상 넘게 증가를 했고요. 이때 여기서 보면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이때부터 대충 측정을 해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었다.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우리가 메탄가스라고 불렀던 그 메테인,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같은 애들이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온실기체 주로 인간의 활동으로 뭐 석탄, 석유 이런 거 떼가지고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때 온실 효과가 더 강해졌습니다. 지구온난화. 그래서 얘는 이전보다 이후에 기온 상승이 더 뚜렷하다. 그래서 밑에 이 모형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연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뭐냐면 이 보라색이에요. 요 보라색 보면 뭐 거의 그냥 0 근처인데 그냥 자연적 요인으로 기온이 증가할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모두 고려하니까 관측 기온이랑 잘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특히 온실기체,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자연적 요인, 뭐 태양 활동 변화, 화산 활동, 뭐 이심률 변화 뭐 다 고려해봤더니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인위적인 요인, 온실기체 이런 것들 고려하니까 그 모델이랑 현재 관측 기온 모델, 이 파란색이 관측 기온 모델이에요. 이랑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게 온실기체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수면 상승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해수의 열팽창, 이거 뭐라 했지? 온도 높아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바닷물의 부피가 커져서 바닷물의 높이 자체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빙하가 또 녹아. 빙하가 얼음이 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부피, 바닷물의 높이가 많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육지였던 부분이 바다에 잠겨서 그 뭐라 해야 되나, 해안 저지대 낮은 부분이 이게 좁아지게 되는 거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땅이 좁아집니다. 그다음에 뭐 이상한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 해수면 상승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내신 때 외우세요. 내신 때 외웁시다. 프린트 외웁시다. 이거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얘네를. 그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국제 협약 이런 것들은 알아만 두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신 때 외우면 됩니다. 일단 뭐 지금 미리 해둘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라서 내신 때 외우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 보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올 수 있냐? 요 챕터, 그러니까 119페이지까지 풀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했고요. 그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모르겠는 거 있거나 아니면 시험 본 거에서 요거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중간중간에 질문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고, 가령 뭐 영상 녹화도 해드릴 수 있고 뭐 필요한 조치 다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미리미리 풀고 중간중간에 나한테 질문 생기면 질문해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지금 2월까지는 문제를 수업 때 풀어줄 시간이 그냥 없어. 그냥 구조적으로 안 생겨. 그래가지고 이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3월에 계약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그냥 중간고사 범위에 맞춰서 문제만 계속 돌릴 거거든. 개념 리뷰 살짝 하고. 근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서 정도는 한번 풀어봐야 돼서 한 바퀴 쫙 돌아보고, 추가 문제 필요하면 다음 주부터는 내가 추가로 더 줄 거라서 시간 더 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숙제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고생했어요. 안녕. 지금 질문해도 되지.